어머님, 이거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 아버님 드시라고 보내주신 명절 선물이에요. 그래? 어디 무슨 선물 보냈는지 보자꾸나. 지난번 명절에는 과일 그거 별 비싸지도 않은 거 보내셨더니만. 올해는 뭘 보내셨을꼬? 어머, 이게 웬 한우야? 얘, 너네 아빠랑 엄마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무리한 거 아니니? 아니, 농사 짓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한우를 보내, 한우를? 마음에 드세요? 그래, 마음에는 드는데 이거 미안해서 우리가 가서 일이라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보, 어떻게 우리가 가서 몸빼 바지라도 입고 일 좀 하고 올까요? 아, 너 표정이 왜 그러니? 뭐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니? 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내 말이 기분이 나빠? 너 그거 자격지심인 거 알지? 엄마, 왜 그래 또? 어? 아들, 엄마가 뭘 어쨌다고 그래. 세아가, 이래서 표정 관리가 중요한 거란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니. 안 그러니? 네. 사돈께서 아주 비싸고 좋은 고기를 보내주셨구나.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리거라. 얼른 맛있게 고기 구워서 먹자꾸나. 네, 아버님. 그러니까 말이야. 애구구 없는 살림에 무리해서 보낸 건 아닌지 모르겠네. 이럴 돈 있으면 애들 결혼할 때 뭐라도 하나 해주시지. 아, 정말 매번 왜 저러시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3년차 되는 30대 중반 여자예요. 제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항상 저희 친정 부모님을, 특히 친정 아빠를 은근슬쩍 무시를 하세요. 어떨 때는 대놓고 무시를 하시고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세요. 친정 아빠는 항상 남들 앞에서는 말을 아껴야 한다며 무뚝뚝하고 할 말만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대신 가족들 앞에서는 정말 유쾌하고 웃기고 개그맨이 따로 없을 정도고요. 저희 가족과 시댁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화목한 집안이에요.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 여행도 2번 정도 다녀올 정도니까요. 그럴 때마다 친정 부모님은 굉장히 긴장을 하시고 조심조심 행동을 하시는데 혹여나 딸인 제가 시부모님께 밉보일까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농담을 던지셔도 크게 리액션을 하지 않으시고요.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에요.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인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와 남편 결혼할 때 시부모님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 그마저도 잘난 아들 데려가는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불만이신 모양이에요. 얼마 전 저희 시아버님 생신날이었어요. 시댁.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아버님 친구분들이랑 약주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그러세요. 그래, 고맙구나. 어디 이리 줘봐요. 아니, 이 사람 새아가가 나한테 준 걸 그걸 왜 가져가는 거야? 어디 보자. 에게? 꼴랑 30만 원? 새아가, 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아니?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주는 거야? 이리 내요. 가만히 좀 있어요. 밥 얻어먹기 싫어요. 아, 당신이 뭐 나가서 돈 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20만 원 가지고 당신은 10만 원만 써요. 어? 누구세요? 택배가 와 있네. 어머, 이게 뭐야? 이거 김치 아니니? 주소 보니까 너희 부모님이 보낸 모양이구나. 네, 저번에 여행 갔을 때 어머님이 저희 집 김치 맛있다고 하셨다고 이번에 김장할 때 넉넉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너네 부모 입장에선 김치라도 보내야 속이 편하겠지. 별 볼 일 없는 딸 귀한 아들한테 시집 보냈으니까 말이야. 네? 어머, 나도 모르게 속에 있는 말이 나와버렸네. 농담인 거 알지? 엄마,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리고 내가 귀해? 귀한 아들이었어. 처음 알았네. 아들, 헛소리 그만하고 TV나 봐. 저게 요즘 오박사 상담소라고 부부들 나오는 얘기인데 난 저거 보면 꼭 니네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 네? 저희 아빠요? 그래, 너희 아빠 말이야. 그건 그렇고
넌 아빠랑 엄마 둘 중에 누구 닮았니? 전 저희 아빠 많이 닮았어요. 그래? 그래도 회사 생활하는 거 보니까 너는 네 아빠 사회성 안 닮아서 그거 하나는 다행이구나. 네? 그게 무슨... 아니 솔직히 그렇잖니. 니네 아빠 무뚝뚝하고 사회성도 부족하고.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하더라고. 본인도 자기 성격 그런 거 아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사는 거 아니겠어? 안 그래? 여보,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어? 내가 뭐 말이 심해? 난 칭찬한 거야.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세아가 칭찬한 거라니까?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 들으실 만큼 잘못하신 거 없으세요. 저번부터 계속 저희 아빠 무시하는 거 정말 듣기 힘들어요. 그만 좀 해주세요. 이게 근데 어디서 시험이 말씀하시는데 말대꾸를 따박따박해? 내가 매번 호호거리니까 우스워 보이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이 계속해서 농담으로 한 소리에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니? 농담이라니까? 어휴, 지 애비나 자식 새끼나 무뚝뚝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전에 엄마 친구가 소개해준다던. 아유, 됐어. 아무튼 간에 너희 부모님한테 다음 달에 가는 가족여행 준비나 제대로 하라고 말씀드려라. 알겠니? 카페. 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것도 며느리인 네 앞에서 너희 부모님더러 대놓고? 어머님은 그냥 농담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바보도 아니고 몇 년째 그러시는데 그게 무슨 농담이야. 야, 그렇게 말한 건 그냥 대놓고 무시한 거지. 무슨 이유가 있어. 남편은 뭐라는데? 남편이 옆에서 뭐라고 하긴 하는데 솔직히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시아버님은 어머님한테 꽉 잡혀서 아무 말도 못 하시고 시댁에선 그냥 어머님이 왕이야. 근데 나도 몇 년째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점점 참는데도 한계가 오고 있는 것 같거든. 이제는 시어머니 얼굴 보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화가 나. 내가 이상한 건가?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지금까지 참은 게 이상한 거지. 나 같으면 시댁이고 남편이고 뭐고 뒤집어 엎어 버렸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와중에 다음날 여행 준비를 잘하라고 그랬다고?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너무 숙이고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사람을 호구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넌 어떻게 하려고? 여행 가려고? 이런 상황에? 아, 모르겠어.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여행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나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주말에 친정집 가기로 했는데 그때 말을 하던가 어쩌던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계속 참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주말. 아빠, 엄마, 나 왔어. 우리 딸 왔어. 응? 골서방은 어쩌고 혼자 왔어. 오늘은 그냥 나 혼자 간다고 했어. 왜,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빠는? 너희 아빠 말도 마라. 요새 사돈분들이 좋아하는 코스로 여행 계획 짠다고 난리도 아니라니까. 나한테나 좀 저렇게 정성 좀 들였으면 좋겠네. 아, 아빠 나 왔어. 아이고 우리 딸 왔어. 오는데 힘들지는 않았고. 괜찮아. 뭐하고 있어? 아빠 다음 달에 사돈분들이랑 같이 가는 여행 코스 짜고 있었지. 저번에 들으니까 사돈분께서 굴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 그래서 굴 전문점 유명한 곳도 알아보고 있었지. 그리고 또 아빠, 엄마, 나 할 말 있어. 할 말? 갑자기 왜 그래, 딸? 아무것도 모른 채 시부모님이 좋아하는 위주의 여행 스케줄을 짜고 계시는 친정 아빠의 모습을 보자 시어머니께 너무나도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제일 어렵게 생각해야 될 사돈댁을 얼마나 쉽고 만만하게 생각했으면 딸 앞에서 그딴 식으로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국 저는 여행이고 뭐고 친정 부모님께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저희 친정 부모님도 화가 많이 나셨고 가족여행을 전부 취소해 버리셨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그저
저희 부모님이 바쁘셔서 여행이 취소된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고선 기대한 자기가 바보였다며 역시나 사회성 부족한 사람들은 일처리도 제대로 못한다는 미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것 또한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화가 나다 보니 이혼은 당연하고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던 중 얼마 후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이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앞으로 벌어질 일도 모른 채 저희 부모님도 오라고 초대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지인들 앞에서 자기 앞에서 쩔쩔매는 사돈 식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주말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이 되었습니다. 주말. 사돈 칠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사돈 멀리서도 오셨네요. 인사하세요. 여긴 제 친구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천사모님 며느리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평소에 사돈께서 제 얘기를 하시던가요? 하하. 네, 그럼요. 호구, 아니 사람 좋으시다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고, 이거 참 부끄럽습니다. 사돈 친구분들께서도 다들 나이에 맞지 않게 엄청 동안이시네요. 관리의 힘이죠 뭐. 하하하, 그렇죠, 그렇죠. 엄마, 20분 뒤에 가족 사진 찍는데. 그래? 알겠어. 사돈도 오신 김에 저희랑 같이 사진 찍으시죠. 네, 저희야 좋죠. 하하. 그리고 이번에 여행 취소하신 거는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갑자기 일이 좀 생겨서요. 뭐 그럴 수 있죠. 용서해 드리죠 뭐. 네, 감사하네요. 하하. 아버님, 식사는 좀 하셨어요? 아이고, 골서방 이쪽으로 오게나.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가 제 사위 되는 사람입니다. 하하. 네, 알죠. 모를 리가 있나요? 하하하, 그렇죠, 그렇죠. 자네가 사돈 칠순잔치 회관도 알아보고 사진 기사까지 전부 다 알아봤다면서. 네, 아버님, 이게 뭐 별건가요?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은 못하더라고. 하하하. 내가 가만 보면 말이야. 자네는 자네 엄마 머리 안 닮아서 참 영특하고 똑똑하단 말이야.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 안 그런가? 하하하. 저희 아들이야. 저 안 닮아서 똑똑. 네? 아니 사돈 지금 방금 무슨 소리 하신 거예요? 네, 왜 그러세요 사돈? 아니 방금 뭐라고 하셨냐고.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자넨 자네 엄마 머리 안 닮아서 참 영특하고 똑똑하단 말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왜 그러시죠 사돈?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저를 안 닮아서 제 아들이 똑똑하다는 건 저더러 지금 멍청하다는 말인 거예요? 네, 저는 나쁜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사돈 아들이 머리가 똑똑하다는 말이거든요. 하하, 칭찬입니다. 칭찬 사돈. 하하하. 그게 무슨 칭찬이에요? 은근슬쩍 까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 맞아요. 엄마 안 닮아서 똑똑하다고 하는 게 결국 엄마가 멍청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런가요? 전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왜 제 딸한테 들어보니까 사돈께서 저희 딸더러 너는 니네 아빠 안 닮아서 사회성은 있구나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대로 골서방 칭찬한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하하. 저더러 사람이 답답해 보이고 저딴 식으로 행동하면 어디 가서 호구 잡히고 대접도 제대로 못 받을 거라고 하셨다면서요. 그 말들도 얼마나 기분이 더럽던지. 하하하. 뭐라고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돈 원래 가방끈 짧고 무식한 사람들이 말을 걸러서 하는 걸 못하는 법이거든요. 제 딸한테 들어보니까 사돈 중학교 때 사고 쳐서 잘리셨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이보세요.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 중졸이야? 아니지. 중학교까지 잘렸다고? 그럼 국졸인 거야? 우리한테는 대학교까지 나왔다고 그랬잖아.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돈께서요?
네, 그랬다니까요. 저랑 이 친구랑 그래서 무슨 말할 때마다 매번 대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아냐는 소리는 정말 밥 먹듯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고등학교는커녕 중학교도 못 나왔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 대학 나왔어. 나왔다니까? 어디 대학이죠, 사돈? 네? 아니, 대학 나오셨냐고요. 요즘 이런 거 거짓말하면 문제 될 수 있는 거 모르시는 건 아니죠? 얘기 들어보니까 사돈이 대학교 출신이라 계모임에서도 본인이 계모임 장하고 운영하니까 운영 자금도 빼서 쓰고 그러셨다면서 이거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말을 좀 해봐. 뭐가 사실이야. 말해 보라니까. 이거 안 놔? 이런 무식한 예쁜 애들이 누굴 잡는 거야? 뭐라고? 이분 말이 사실인가 보네. 어쩐지 모임 사람들도 너 대학교 나온 거 의심 엄청 하는 거 모르지? 당장 단톡방에 올려서 개망신 제대로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사람이 뻔뻔해도 분수가 있어야지. 이리 오라니까. 곧바로 가족분들 사진 찍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사돈 가족 사진 찍는다고 하네요. 저희도 같이 찍어도 된다고 하셨죠? 자 얼른 가시죠. 아니 이보세요. 지금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얼른 이쪽으로 오세요 사돈. 하하하. 대관 시간 얼마 안 남아서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엄마 일단 가자. 사진 찍고 얘기해. 이게 다 돈이라고 엄마. 진짜. 저기 한복 입으신 사모님 표정이 너무 어두우신데 조금 웃어보시겠어요? 오늘 주인공이 그렇게 열받은 표정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 웃으세요. 스마일 스마일. 사돈 웃으세요. 그래요 사돈. 저 따라 한번 웃어보세요. 사회성 밥 말아먹은 저도 이렇게 웃는데 대학교까지 나온 사돈이 그러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대학교 나왔다는 건 거짓말이시죠? 참, 하하하. 세상에 요즘도 그런 걸로 거짓말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자격지심이 심하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하하. 이보세요. 자, 여사님 이쪽 보시고요. 웃으셔야죠. 자, 스마일, 김치, 치즈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구호 외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저도 사진 찍는 입장에서 주인공이 똥 씹은 표정하고 있는 사진은 남겨드리고 싶지가 않아서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자, 다들 저 따라서 웃어보세요. 대학교 나왔다고 구라치는 우리 사돈 칠순잔치 축하합니다. 요로롱. 당신 요로롱이 뭐예요? 무슨 요술공주 마법 거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나는 어떻게든 사돈 웃게 해드리려고 그러지. 그럼 우리 구라쟁이 사돈 칠순잔치 꾸꾸 까까? 푸푸 푸하. 뭐야 골서방 지금 웃는 거야? 푸하하하하. 아니 그게 아니라 푸. 사돈도 웃으시는데요. 야, 너 지금 웃음이 나와? 정신 나갔니? 응? 여보, 당신 미쳤어요? 아니, 나는 그게 사례가 걸려서. 여사님,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도 안 웃으시면 평생 남을 칠순잔치에 똥 먹은 표정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화난 일은 잠시 뒤로 미루시고 웃으세요. 자, 아버님,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개념 밥 말아먹은 사돈 칠순잔치 축하해요. 꾸꾸 까까. 푸하하하. 여보 진짜? 장인어른. 에라 나도 모르겠다. 푸하하하. 여사님만 웃으시면 됩니다. 자 치즈. 치즈.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생각지도 못한 친정 아빠의 페트 폭행에 인생에 한 번뿐인 칠순 잔칫날 개망신을 제대로 당한 시어머니. 칠순 잔치 앨범 사진도 마지막에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잔뜩 일그러진 사진 말고는 전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똥 씹은 표정으로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고 얼마나 배를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그 상황을 알고 보면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역시나 아침이 되자마자 불이 나게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군지 궁금할 것도 없이 당연히 저희 시어머니였고요. 전화통화. 여보세요? 네, 어머님. 뭐 어머님? 어머님! 야, 너도 다 알고 있었지, 그치? 네 애비애미라는 인간들이 내 칠순잔치에 와서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알아? 왜 그러세요, 어머님? 왜 그러냐고? 야, 지금 네 아빠 때문에 내가 모임에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지 아냐고? 그건 저야 모르죠, 어머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뭐라고? 이게 진짜 개념을 밥 말아 처먹었나?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을 하실 때 생각이라는 걸 좀 하면서 말씀을 하지 그러셨어요. 야, 너 진짜 미쳤어? 근데 어머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뭐야?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 저희 아빠가 틀린 말 한 건 아니니까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요. 어머님이 제 앞에서 저희 아빠 사회성 없고 호구 같아 보인다고 말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남편이 어머님 머리 안 닮아서 그나마 인간구실을 하면서 빌어먹고 사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지인분들 앞에서 대학교 나왔다고 거짓말 친 것도 사실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화를 낼 때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던가 뭔가 사실과는 다르게 말했을 때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전부 사실인데 어머님은 왜 화가 나신 거예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내 지인들 다 모인 앞에서 말하는 게 그게 맞는 거야? 그럼 어머님은 제 앞에서 저희 부모님 흉보고 깎아내리고 하셨는데 그건 맞는 거예요? 뭐라고? 어머님이 하면 괜찮은 거고 저희 아빠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어머님? 제 말이 틀렸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남편 칭찬한 건데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남편이 어머님 안 닮은 건 사실이잖아요. 어머님 닮았어 봐요. 회사는 고사하고 일상생활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젊은 사람이? 이게 진짜? 아우, 너 앞으로 다시는 내 집에 찾아오지 마라. 알겠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절대 오지 말라고! 게이득. 역시나 시어머니는 칠순 잔치가 끝나기 무섭게 제게 전화해 어떻게 사돈이라는 인간이 말을 그딴 식으로 할 수가 있냐며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본인이 한 짓은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 그러더니 앞으로 명절이던 시댁 모임이던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저한테는 오히려 잘된 일이었고요. 그래서 전 시댁 모임에도 명절에도 꾸역꾸역 남편만 보내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한번 드리지 않았고요. 그랬더니 이번엔 그게 그렇게 괘씸했는지 시댁 식구들 다 모인 명절날 제게 전화해 시댁 식구들 다 들으라는 듯이 저희 부모님을 흉보고 까내리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전화통화. 예, 넌 결혼을 했으면 애를 낳을 생각을 해야지. 왜 아무런 소식이 없니?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면 며느리 노릇은 못하더라도 대는 이어야 되는 거 아니니? 왜? 이것도 아무 데서나 막말하는 거니? 니네 아빠 허락받아야 되는 거니? 하하하하. 아니, 얘랑 얘네 부모는 개념을 밥 말아 먹었다니까. 어쩜 사람들이 그렇게 호구 같고 멍청해 보이는지. 하하하. 아무튼 간에 너 내가 얼마나 손주 기다리는지 알지? 올해 안으로 좋은 소식 있어야 된다. 알겠어? 우리 아들이 3대 독자인 거는 알고 있지? 네, 알죠.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입이 발이 되도록 매번 말씀하시잖아요. 뭐야? 아, 얘 싹수 없는 건 여전하네.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연도 안에 아이 만드는 걸로 해라. 알겠니? 내가 이대로는 죽어도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어서 그래.
그리고 아들이어야 되는 건 알지? 하긴 너는 네 애비 닮아서 딸만 낳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구나. 이만 끊으마. 시댁 식구들 앞에서 여전히 저와 저희 부모님을 까내리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전 앞으로 제 인생에서 시어머니라는 사람을 완전히 끊어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시어머님 생신날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기엔 시댁 식구들도 전부 모여 있었고요. 시댁. 너도 염치가 있는 모양이구나. 시애미 생일이라고 찾아온 거 보니까. 그래, 그동안 반성 좀 많이 했니? 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하하, 그럼 그렇지.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집안과 어머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를요. 뭘 어떻게? 앞으로 쥐 죽은 듯이. 저는 어머님 말대로 천벌을 받아야 마땅할 그런 사람이에요. 뭐? 그래서 어머님, 전 앞으로 평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뭐라고? 야,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예요, 어머님. 전 앞으로 평생을 죄인의 마음으로 속죄하고 살 생각이에요. 그렇게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속죄를 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날 장례식에 찾아가 진정한 용서를 구하도록 할게요. 뭐라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머님과 어떠한 연락도 방문도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연락처도 전부 바꿀 생각이고요. 야, 너 지금? 그리고 아이도 가지지 않을 생각이에요. 아이를 안 가지겠다고? 네, 어머님. 어머님 그동안 참 손주 많이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천벌을 받는 여자가 이 집에 대를 잇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 집에 대를 잇지 않을 생각이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죠? 네 애비 닮아서 네 자식도 멍청한 호구로 태어나는 거 아니냐고. 저도 걱정이거든요. 제가 낳은 아이가 천지분간 못하고 며느리 앞에서 사돈 흉이나 보는 어머님 닮아서 세상 무식하고 멍청한 그런 아이가 나올까 두려워서요. 남편이 어머님 아들이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손주가 태어났는데 어머님 성격을 빼 닮았으면 어쩌겠어요. 어머님이나 다 늙어서 그냥 그렇게 무식한 채로 살다가 돌아가시면 되지만 애는 무슨 잘못이에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지 않을 생각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괜찮으시죠? 나는 상관없단다. 니들 인생인데 니들이 결정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인간이 지금 뭐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마라. 이해 못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 남편이랑 이혼할게요. 여보, 어머님 생각이 저러시니 어쩔 수가 없네. 우리 이혼할까? 무슨 소리야? 무슨 이혼을 한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엄마는 왜 그렇게 평생을 주둥이 단속을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드는 거야? 뭐라고? 아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사람이 아무리 멍청하고 못 배워도 그렇지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해. 며느리 앞에서 사돈 욕하고 흉보는 게 그게 할 짓이야? 나도 이 사람 말대로 아이 낳을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엄마가 이 사람한테 제대로 사과하기 전까지 나도 이 집 구석에 다시는 오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여보, 가자. 가볼게요, 어머님. 니들 이리 안 와? 아이고 세상에. 그날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저도 남편도 시댁에 가지 않고 있어요. 1년이 지나자 어떻게든 대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에 시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제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는 역시더군요. 미안하다는 말하는 순간마저도 따지듯 미안하다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전 아직 천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 장례식장에서 뵙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저희 시어머니를 끊어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멀면 멀수록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가 있는데 저는 그게 저희 시어머니와 제 관계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한 그런 관계 말이에요. 에필로그.
요즘에 아들이랑 연락 안 해? 아, 몰라. 아유,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네. 그 불려우 같은 개집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냥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한다니까? 네가 잘못했겠지 뭐. 뭐라고? 야, 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그년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뭐 안 들어봐도 네가 먼저 시작했겠지 뭐. 아니, 야, 난 사과를 했다니까. 내가 시애미가 미안하다고까지 말을 하면 지가 잘못한 걸 깨닫고 숙이고 들어오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너 사과한 거 아니잖아. 뭐? 네가 미안하다고 하는 건 단지 너희 집 대가 끊길까 봐서지.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내 말이 틀려? 너 지금 너 스스로 며느리한테 징벌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지? 난 지금 널 혼내는 중이다. 내가 아무리 말실수를 했다 쳐도 네가 감히 그걸 물고 넘어져서 나를 가르치려 들어. 괘씸한 년, 네가 사과하고 싹싹 빌 때까지 널 안 볼 테다. 널 벌 줄 것이야. 대신 아이는 낳아야 한다 이거잖아. 아니야? 아니, 그건 왜? 더 말해줘. 넌 항상 며느리랑 사돈댁을 너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이것들이 감히 시어머니 말씀에 딴지를 걸어?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내가 팥을 콩이라고 하면 콩인 줄 알면 되는 거지. 왜 따지고 드는 거야? 건방지게. 이거지. 그치? 내가 볼 땐 넌 아직도 네 며느리랑 자존심 싸움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 그게 얼마나 한심하고 추해 보이는지 알아? 야, 우리 나이가 72살이야. 근데도 넌 어떻게 어릴 때랑 하나도 변한 게 없냐? 응? 사람 살살 긁어서 화나게 만들고 분위기 개판 만들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만 보면 재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잖아. 안 그래?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정신 좀. 우리야 다 늙은 나이에 사람 손절하는 것도 웃기고 그냥 너랑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내가 10살만 젊었어도 너 같은 인간은 벌써 손절하고 남았어 이 화상아. 아유 불쌍하고 무식한 것. 아니 왜 다들 나한테만 그러냐고. 아유 진짜 짜증나 짜증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